에, 지난 시간에 간 했고요. 우리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에, 리뷰한다고 그럴까? 여태까지 뭘 했는지, 어떻게 뭘 했는지 그런 거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제너레이티브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Variation Autoencoder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베리에이션을 준 건데 오토인코더 자체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들을 찍어서 디코더로 올렸을 때 엠리스트 그림들이 잘 생성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베리에이션을 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했더니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이라는 걸 했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디퓨전 모델, 디퓨전 모델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코드를 다 못 읽었어요. 제가 그 클라우드하고 얘기하면서 코드를 짰는데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디퓨전 모델 돌렸는데 저 집에 있는 컴퓨터로 3일 동안 돌려서 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제대로 못 봤고요. 결과는 보여드릴게요. 결과는 굉장히 좀 어메이징합니다. 어디 있지?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은 제가 수요일 날 보여드릴게요. 근데 3일 동안 돌려가지고 나온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3일 동안 해서 만든 거예요. 예, 예, GPU 쓰면 빨리 할 테지만 GPU 안 쓰고 그냥 예, 제가 쓰는 게 집에서 아이맥으로 돌렸거든요. 아이맥으로 돌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근데 훨씬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하고 간으로 만들 때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 요게 디퓨전 모델이고요. 디퓨전 모델은 실제로 상업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전인가? 그런 것도 다 요 디퓨전 모델 기반으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요게 3일 동안 작업을 한 겁니다. 3일 동안 작업을 해서 파이널 엔드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어, 한번 물어볼까요? 미드전, 미드전일 겁니다. 미드전이라는 게 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텍스트를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사용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에, 음, 퀄리티가 괜찮은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될 겁니다. 미드저니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을 건데 요게 저기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어,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미드저니가 디퓨전 모델을 씁니다. 디퓨전 모델 중에서 조금 디퓨전 모델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파퓰러한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midjourney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오픈 소스가 아니네요. 오픈 소스가 아니라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뭘 사용한다는 건 모르고요. 보통 오픈 소스라고 그러면 깃허브나 그런 데 코드가 올라와 있고요.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GPT 말고 그 중국에서 만든 게 뭐죠? 네, 딥시크가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챗GPT 저기 그 오픈 소스라 함은 여러분이 코드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깃허브나 허깅 페이스에 많이 올립니다. 근데 지금 midjourney는 클로즈드 소스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디퓨전 모델을 사용할 거다라고 프리딕트를 하는 거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아니군요. 또 다른 오케이. 디퓨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은 사용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딥식은 오픈 소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브 아니면 허깅 페이스에 있을 겁니다. 깃허브에 있군요. 그래서 원하면 딥식 같은 경우에
GitHub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코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아까 봤던 그림은 디퓨전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제가 코드를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디퓨전 모델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빅픽처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랑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AI의 발전 과정을 보면 세 개의 페이스로 나눕니다. AI의 AI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세 가지 페이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가 어떻게 나누는지 조금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first wave는 70년대까지 여기 70년대까지고요. 1970년대까지. 그다음에 second phase는 2010년까지. 그리고 지금은 phase 3입니다. 페이스 1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싱글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많이 봤을 텐데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거든요. 근데 페이스 1에서는 싱글 레이어만 쌓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스 개념도 없었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면 웨이트를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애드옥 방법으로 했습니다. 애드옥 방법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싱글 레이어로 하다 보니까 아주 심플한 타스크도 못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셧다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로
해서 싱글 레이어고 로스 개념도 없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개념도 없고 그냥 웨이트를 어떻게 튜닝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뭐 그런 뭐 조금 경험 좀 무대뽀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어떤 타스크에 대해서 작동을 했고요. 그런데 어떤 굉장히 심플한 타스크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고 아주 심플한 타스크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요. 그러다가 뭐 싱글 레이어가 아니고 이제 멀티플 레이어를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여러 층 쌓는 개념을 생각을 했고, 그럼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은 그 중간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싱글 레이어 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 개념이 들어갔죠. 액티베이션. 멀티플레이어를 쌓으려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로스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개념이 들어왔고, 백프로파게이션 우리가 사용하는 백프롭이라고 했습니다. 백프롭 별거 아니고 이 체인룰이에요. 체인룰인데 이 세팅에서 체인룰인데 그거를 예. CNN도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멀티플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았고요. 다음에 여러 개 쌓으려면 중간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 개 쌓는 거나 한 개 쌓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개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루스 개념이 들어왔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개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하려면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개발을 했고요. 백프롭 별거 아니에요. 체인룰이에요. 체인룰이에요. 그 다음에 CNN이 이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2010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셧다운 됐다고 그랬죠. 이 레이어를 저격에 6층, 7층 그 정도밖에 못 샀어요. 더 이상 고층으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파트로 치면은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한 30층짜리 막 그런 거 못 지었어요. 저기 시골에 가면 한 5, 6층, 6층짜리 아파트들 있죠. 그거까지 지었어요. 예, 6층, 7층 거기까지밖에 못 지었어요. 뭐 30층, 40층, 50층, 뭐 63 빌딩 그런 거 못 지었어요. 에,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풀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냐 하면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요 액티베이션 펑션에 문제가 있었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 사람 그때 뭘 많이 썼냐면 시그모이드하고 시그모이드하고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 두 개를 많이 썼어요. 시그모이드하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x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시그모이드예요. 이게 그냥 시그마 x라고 쓰겠습니다. 시그모이드예요. 그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뭐냐면 여기 시그모이드에다가 2배 해주고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0하고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세컨드 페이스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요 시그모이드 아니면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층일 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층수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happen to be x들이 이런 쪽에 걸리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값이 거의 제로예요. 미분 값이. 이런 데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x가 이런 데 걸리면 그레디언트 값들이 별 문제가 없는데 탄젠트 하이퍼볼릭도 그렇고 시그모이드도 그래요. 이쪽에 걸리면 그러니까 체인 룰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보면 G 프라임, H 프라임, K 프라임 이게 레이어 거치면서 미분값들이 이런 식으로 곱해지거든요. G, H, 뭐 L 프라임, 뭐 M 프라임 이런 식으로 거치면서 쭉 곱하기 체인룰이 되는데 중간에 한 놈이라도 이런 쪽에 걸리게 되면은 그게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레디언트가 거의 제로가 돼요. 그러면 파라메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vanishing gradient라고 불러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 2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층 빌딩을 지을까 하는 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었고요. 그래서 고층 빌딩을 못 만들므로 해서 이 모델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 3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3에서의 가장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빌딩을 굉장히 하이 빌딩이라고 그럴게요.
예, 그전에는 끼케야 한 6층, 7층짜리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100층, 200층, 뭐 300층, 몇 층짜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페이스 2에서 문제가 됐던 거를 극복을 했고요. 가장 큰 게 이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를 사용을 했어요. 렐루가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나 시그모이드를 안 쓰고 렐루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렐루는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예, 그래서 렐루 말고 전에 리키렐루인가 또 했었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는 게 드롭아웃, 지난 시간에 봤던 드롭아웃이니 뭐 여러 가지 배치놈이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정리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알렉스넷이라는 거가 스타팅 포인트라고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페이스 3의 스타팅 포인트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못 느꼈지만 저는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이세돌 때부터예요. 이세돌이 이제 그 시간 타임라인을 좀 확인을 해봅시다.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싸웠거든요. 오케이, 2016년이네요. 이제 타임라인을 페이스 3의 타임라인을 생각을 해봅시다. 2016년에 이세돌하고 그때 싸운 게 알파고입니다. 예, 저는 요 전까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AI에 대해서. 예, 저는 뭐 바둑을 좋아했고요. 예, 그리고 이때 이세돌이 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근데 이세돌이 졌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제가 이쪽 AI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에 벌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알렉스넷입니다. 알렉스넷이 여기 보면 2012년이에요. 2012년 알렉스넷이고요. 알렉스넷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기
요거 코드는 제가 쉐어를 해드릴게요. 여기 웰론 모델스라고 해서 요거는 소개 내용 그 유명한 넷들만 제가 어, 요거는 제가 짠 게 아닙니다. 그 클라우드 보고 짜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한 10개 정도 짜놨는데, 예, 그 클라우드 보고, 알아서 네가 더 좀 코멘트 좀 달고, 좀 해봐. 그랬더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렉스 넷이고요. 오케이. 조금, 저자들을 얘기를 하면, 저자가 3명이에요. 힌튼이 있고요. 힌튼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AI 업적 때문에. 그때 누구 받았지? 오케이. 예. 힌튼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메인 컨트리뷰션을 했을 텐데 알렉스 이 사람은 조금 메인 플레이어에서는 안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은 오픈AI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근데 누구지?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회사를 따로 차렸습니다. 예. 어쨌든 예. 3명이 저자인데 실제로 알렉스 이 사람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힌트는 요새 리타이어한 것 같고요, 거의. 이 사람은 지금 액티브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보시죠. 그래서 이 알렉스넷에 어떤 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렐루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렐루를 처음 사용해서 이제 그 단수를 높였고요. 그 다음에 드롭아웃을 사용을 했습니다. 드롭아웃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GPU를 사용을 했어요. 아마 GPU를 처음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GPU를 쓴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GPU를 써서 아까 엠니스트 데이터 디퓨전 모델 저 집에서 3일 동안 돌렸다고 그랬죠. GPU로 돌리면 아마 뭐 몇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을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렐루 사용했고 드롭아웃 사용했고 그 다음에 GPU 사용했고 근데 GPU 요새 여러분 뭐 되게 쉽게 사용하죠. 쿠다 그러면 되죠. 토치에서 이때 토치라는 패키지가 없었어요. 토치라는 패키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카페라는 패키지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카페도 아마 GPU를 사용하는 그 코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 자체를 만들었어야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이 모델이 중요했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넷이라고 있어요. 이미지넷이라는 게 굉장히 사진이 엠니스트 데이터처럼 사진인데 칼라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클래시파이 하는 거예요. 엠니스트 데이터는 흑백 사진이고 사진 종류, 사진 클래스가 10개밖에 안 되죠. 요거는 사진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한 1000개가 넘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맞히는 타스크고요. 그래서 2012년에 1등을 했어요. 1등 했는데 에러 레이시 15.3%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 한 장을 딱 들고 찍는데 1000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000개가 아닐 텐데 대충 10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랜덤하게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맞출 확률은 0.1%입니다. 그죠? 그런데 에러 레이시 15.3%예요. 그리고 2등이 얼마냐면 놀라운 게 2등은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2등이 26.2%예요. 15.3%하고 26.2%. 그리고 그 당시 얘기가 휴먼의 에러 레이시 15.3%보다 높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휴먼의 레벨을 뛰어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그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익사이트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2016년 정도에 관심을 가졌고요. 근데 알파고 만든 데는 딥마인드라는 데고요. 딥마인드가 언제 어, 벽돌 깨기를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2015년에요. 2015년이군요. DQN이라는 겁니다. DQN은 DQN이 뭘 하는 거냐면은 벽돌 깨기입니다. 요거예요. 요겁니다. 이게 저가 학생 때 많이 게임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한 1990년도 그러니까 맥킨토시 그러니까 여러분 맥 쓰시죠? 맥 처음 초창기 때 에, 게임들 중에 맥에서 돌아가는 게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게 브레이크아웃인가 뭔가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공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밑에 판때기가 있어요. 판때기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판때기를 딱 쳐서 판때기에서 반사가 돼서 올라가서 저기 벽돌인데 벽돌에 부딪히면 벽돌이 하나씩 깨져요. 그래서 벽돌을 클리어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 이 벽돌 깨기 하는데 옵티멀한 스트래테지가 뭐냐면 여기를 구멍을 떼가지고 요 안에다 공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벽돌이 안에서 막 깨져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DQN이 그 스트래테지를 따라요. 그래서 요런 종류의 게임을 2015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이거 딥마인드가 언제 생겼는지는 그 전에 생겼겠죠. 딥마인드에서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보고 구글이 딥마인드를 삽니다. 그러니까 DQN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구글이 사요. 그래서 지금 딥마인드는 구글 소속 회사고요. 요 딥마인드 만든 창업자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DQM 만들었고 알파고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예, 계속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 트랜지션이 그 다음에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언젠가 굉장히 최근이죠. 몇 년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AI의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가 어떻게 됐고 페이스 3에서 기념비적인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디퓨전 모델 코드 제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